지도에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섬. 사실 그것은 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접 눈으로 확인해도 믿기 어려운 거대한 쓰레기 더미. 바다를 뒤덮은 무서운 재앙입니다. 해류의 충돌로 생긴 현상. 하지만 단지 그뿐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버리고 있는 것들, 그것은 너무 많이 가지려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느 한가로운 오후, 한가로운 건 비단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버젓이 주차장을 차지하며 잠들어 있는 자동차들. 30일간 주행 시간은 평균 30시간. 달리는 것이 본래의 기능이건만 달리는 시간보다 이렇게 주차돼 있는 시간이 더 긴 것이 현실입니다. 소유하는 것에 대한 대가. 우린 지금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있을까요? 소유했지만 더 결핍해지는 삶 대신 공유하면서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도시의 삶이 조금 더 빨리빨리 흐르는 동안 우리의 지구는 좀 더 뜨거워지고 있는 불편한 진실. 그 진실 앞에 눈 감지 않기 위해 자원의 순환을 생각하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을 하려면 여러 자원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자원 소비를 줄인다는 건 결국 자원을 적게 쓰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제품 자체를 많이 소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재치 넘치는 문구로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이들은 자원들에게 제 자리를 찾아주려는 사람들입니다. 자원이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회도 연결하고 사람도 연결하는 것이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웹사이트하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이 물건을 서로 빌리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인사도 하는 사이가 되는 거고. 낭비되는 우리의 자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점점 그득해지는 우리의 옷장을 열고 더욱 가볍게,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 정장을 기증받고 공유하는 기업. 열린 옷장도 친환경 대전에 참가했습니다. 옷장 속에 안 입는 정장 보면은 대부분 한두 벌 정도씩 있으시거든요. 버리긴 좀 아깝고 뭐 누구 주잔이 좀 그렇고 이런 옷들 다 기증을 받아서 그 청년구직자분들이 면접 보러 가실 때 갑자기 정장을 구하려면 너무 비싸기도 하고 한 뭐 잠깐 입는 건데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여 형태로 공유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의를 중시하는 우리들에게 정장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옷보다 값비싸지만 누구나 몇 벌은 옷장에 고이 모셔두고 있는 것. 하지만 특별한 날이 아니면 손이 가지 않는 것. 그래서 대부분 잠들어 있는 옷이죠. 오래 한 집에 오래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냥 또 정리할 것도 있고 좀 이제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짧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할 거 점점 정리해가면서 이제 사는 게 좋잖아요. 또 나눠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열린 옷장이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정장과 더불어 사람들의 삶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납하러 오는 길에 합격 전화를 받았다고 하셔서 저희도 너무 기뻤던 네, 그런 분이세요. 면접, 그 떨리던 순간을 함께하며 합격의 기쁨도 88만 원 세대의 고달픔도 함께 해준 고마운 나눔.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입지 않는 옷을 쓰지 않는 공간을 나누며 우리의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지지만 그만큼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은 공유 기업들과의 만남을 통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나누면 더해지는 삶의 방식에 눈뜨게 된 것이죠. 교회 빈 공간이 너무나 많고 또 교회 빈 공간 예배 시간이 다 비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에다 제안했더니 너무 좋다. 그럼 교회도 지역을 섬기고 싶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더 편리하고 더 가치 있게 사는 법. 그것이 공유입니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 혹시 코카콜라 아이에게 선뜻 먹으라고 허락하시나요? 꺼려지시잖아요. 그런데 코카콜라라는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만든 제품은 우리의 건강을 해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사람들이 물론 뭐 소비자들 이용하고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꺼려지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코카콜라는 사업을 통해서 번 돈으로 다른 좋은, 우리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좋은 일들을 합니다. 돈 버는 일과 그리고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일이 좀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기존의 기업들은. 근데 공유경제 기업들은 한번 볼까요? 공유경제 기업들, 예를 들어서 이제 카쉐어링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떤 결과가 있나요? 회사도 물론 성장해서 회사가 커지는 이점이 있지만 이걸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가게의 비용이 줄어들죠. 우리 사회 전체로 본다고 했을 때에도 대기가스 오염도 줄어들 거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들도 줄어들죠. 회사의 성장이, 기업의 성장 자체가 공동체, 그리고 이걸 이용하는 소비자,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서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기업들이 생겨난 거죠. 공유라는 삶의 방식이 가장 크게 효력을 발휘하는 곳. 그곳은 바로 달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달릴 수 없는 길. 길보다 차들이 더 많이 보이는 우리의 도로입니다.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발전하면 할수록 전 세계 도시는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공유로 해결하는 이들. 지하철역에서 나와 환승을 하는가 싶더니 주차장에 세워진 전기차의 리더기에 카드를 대고 올라타는 송원 씨. 이 자동차는 사실 그의 것이 아닙니다. 원래 제가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경제적인 사정도 좋지 않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해서 가족들이랑 상의한 끝에 차를 처분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급하게 차가 필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대신 그는 자동차를 공유합니다. 바로 서울시가 시내 곳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기차 공유 서비스 덕분이죠. 이제 도로 위까지 확장되고 있는 공유의 개념.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 기존의 렌털 서비스와 뭐가 다를까요? 기존의 렌트카 서비스는 최소 하루를 빌려서 저희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도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시간 단위로 예약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동차가 공유의 개념과 만날 때 그 경제성은 탁월합니다. 공유 차량 한 대의 운행은 일반 차량 15대의 감소와 같은 효과. 만성적 교통 문제도 자연히 풀 수 있겠죠. 어쩌면 우린 이미 문제의 해답에 가까이 와 있는지 모릅니다. 결코 필요하지 않은 소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순간 우리 삶은 가볍지만 풍요로워지게 되죠. 예전에는 차가 어떤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많이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고 차가 단순한 이용수단의 한 가지로 이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굳이 차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기반이 잘 마련돼 있다면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달리지 않는 차를 공유한다는 생각은 달리지 않는 차를 위한 공간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과밀화되는 도시. 이제 주차는 다툼과 분쟁까지 일으키는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주차 대란을 공유로 해결하겠다는 것. 많은 분들이 미리 어디에 주차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가시는 분들은 거의 많지가 않고 그 근처에 가서 어디다 주차하지 하시기 때문에 주차를 하려고 막 찾다 보면은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좀 주차를 해도 되느냐 하면은 이제 영업하는 데니까 그냥 주차하지 말라는 데도 있고, 특히 이제 골목길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라는 경우도 그냥 비어는 있는데 주차를 하면은 이제 단속될 것 같고. 모두의 주차장은 전국의 주차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앱입니다. 주차장의 위치뿐만 아니라 주차장마다 천차만별인 가격까지 자신이 필요한 부근의 주차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제 이들은 곧 주차 공간 소유주와 사용자가 주차 공간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공유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공유 경제 모델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오픈이 돼야 해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거 내놨을 때 욕을 먹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뭐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 혼자서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인데, 사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힘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공유는 이제 생각의 담장을 넘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 공유 경제라는 거에 수익 모델을 찾기보다는 공유에 더 집중을 하다 보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 안 되겠다. 다시 또 막 빼. 경제적 존재 가치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그저 한때의 흐름으로만 머물게 되죠. 각자 집에 책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책들을 서로 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가진 어떤 재능으로 일반인들하고 함께 즐겁게 어떤 시간을 보내고, 집에 있는 한복을 이렇게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이 남는 한복을 이렇게 한복이 필요하신 분한테 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공유의 미덕은 지키면서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키워온 사람들. 이들은 모두 서울시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공유경제 시작학교를 처음으로 수료한 학생들입니다. 사실 이 공유경제 시작학교 자체가 여러 가지 공유의 개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식이 공유되죠. 그리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서로를 또 시작할 수 있게 격려해 주거든요.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요. 사람들 인식을 소유하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들의 생각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공유 경제에 대한 이들의 고민. 그래도 이들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즐겁게 네, 그래서 책이라는 것도 일종의 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굉장히 갭이 커지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구가 많은 곳에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책을 읽을 수 있는 문화가 약간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서도 집에 있는,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뭐 버리거나 아니면 뭐 잊어먹을 수 있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이게 계속 그 집에나 특정한 공간에 쌓여만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이런 활동들이 많이 커지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이게 그 자연스러운 문화 활동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끔한 외관, 깔끔한 주거 공간의 대명사 아파트.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깔끔하게 정리되기 힘든 곳도 있죠. 거의 모든 주부들의 공통된 숙제. 바로 냉장고만큼이나 복잡한 미로가 돼버린 옷장 속입니다. 액세서리, 뭐 가방, 구두, 뭐 벨트, 뭐 넥타이, 네, 넥타이도 뭐 돼요? 신발도 네. 돼요. 그러니까 기부할 거를 기부하실 조금 것만 분리해. 분류해 주세요, 먼저. 이렇게. 지희 씨는 오늘 옷장을 여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밀쳐두었던 숙제와 지구를 위한 착한 일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게 됐습니다. 기부하실 수 있는 거 분류 작업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입는 옷을 색깔별로, 티는 티대로, 바지는 바지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요. 서울시와 옷장 정리 컨설팅 업체, 옷 기부단체, 정장 공유업체가 함께하는 시민 옷장 정리 프로젝트에 참여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많은지 몰랐고 이제 구석에 안 입는 것들 찾고 싶었는데 못 찾았던 것들 찾아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과감히 버릴 건 버리고 음식도 남은 거는 버려주셔야 그 집안 살림도 깔끔해지고 좋아요. 아깝다고 쟁여놓으면은 위생상도 안 좋고. 그러니까 보통 1년 기준으로 해서 안 입으면은 그 다음 해에도 안 입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옷들이 옷장 속에서 잠들어 있었다는 걸 비워내고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사실 덜어낼수록 더 가벼워진다는 것을 안다 해도 실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들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는 옷이 다 그냥 막 뒤죽박죽으로 넣게 되죠. 한번 처음에는 마음이 다 깔끔하게 해야 되겠다 정리를 해놓고 한번 이제 귀찮아지면 그냥 쑥쑥 집어넣게 되잖아요. 뭐지? 민망한 웃음이 터진 이유. 아니 바지 상표가 그대로 붙어 있네요. 네. 골프 칠 때 입으려고 샀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필요보다 더 많이 사는 우리들. 때문에 영영 잠들 뻔한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죠. 되게 좋은데요, 진짜? 네. 감도 너무 좋은데요? 크신 분들 입으면 되게 좋으실 것 같은데. 이거 언제 입으시던 거예요, 이거는? 재작년인가? 별로 안 되셨네요? 근데 왜 좀 더 찌셨어요, 그때? 작아졌다고. 이 한 벌의 양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 보는 학생들이 이렇게 옷을 빌려 입는다는 게 좀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되시죠? 네. 요즘 학자금 대출 대부분 받는데 졸업하자마자 빚이 너무 많아서 이제 첫 출발부터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취업이 좀 너무 어렵잖아요, 요즘. 그 수준이 예전에 어려운 수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심각하게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이제 원서는 뭐 100군데 내도 면접은 몇 번밖에 못 보니까 자기가 심리적으로 이제 좀 탈락해가지고 안 되겠지 하면서 뭐 정작 꼭 필요한 시점에 준비를 못 하고 있다가 덜컥 면접 보러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 급하게 구하는 경우도 많고. 아이들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증하는 거 나누는 삶 알려주면 아이들도 커서 자연스럽게 베푸는 삶 그리고 이제 감사하는 삶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뜻깊은 것 같아요. 옷장에서 잠자던 정장들이 깨어나 기지개를 펴는 곳.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증된 정장들은 이곳 열린 옷장의 사무실이자 작업실로 모두 모입니다. 이젠 제법 많이 알려진 대표 공유 기업이지만 처음부터 이 사업에 확신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증한 옷을 면접같이 중요한 자리에 누가 빌려가겠냐 이런 의견이 대다수였어가지고 한번 저희도 궁금했었어요.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빌려갈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정장이 아예 없는 경우도 학생분들은 굉장히 많고 특히 요즘은 취업도 어렵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뭐 학자금 대출이나 등등등 해서 빚을 지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한 벌 정도가 있다고 해도 모든 용도로 다 활용하기 힘드니까 필요할 때 빌리시려고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다. 정장 공유 서비스라고 해서 정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넥타이부터 구두까지 모든 것이 공유 가능한 곳. 맨몸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들의 상황을 헤아리기 때문이죠. 네, 정장이랑 안에 블라우스, 탑, 그다음에 치마랑 구두까지 다 빌려요. 자취생이다 보니까 돈도 없고 항상 그냥 싸게 빌려서 좋은 옷 입고 면접도 보러 갈 수 있고. 구두 한번 신어보실래요? 대여 서비스는 대부분 종류가 많지 않은 상황. 그에 비해 열린 옷장은 기증을 통해 500여 벌에 달하는 정장을 구비하다 보니 색상부터 사이즈까지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사실 정장이 있긴 한데 요즘 살 많이 쪄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열린 옷장의 직원은 단 4명. 상담부터 코디네이터, 면접 자문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전천후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런 점이 반대로 고객들에게는 친근감을 갖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근데 셔츠가 이 색이 낫나요? 흰색이 낫나요? 저는 결혼식에는 파란 거 입으시는 게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면접 보시는 분들은 좀 면접에 이제 또 약간 지켜야 되는 뭐 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네, 좀 이게 뭐 단색의 어두운 컬러, 뭐 셔츠도 좀 하얀색,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결혼식 가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자유로운 색상으로 넥타이도 조금 화려하게 뭐 이렇게 해드리죠. 그뿐이 아닙니다. 대표부터 모든 직원들은 바느질부터 다림질까지 이제 송년공의 수준까지 도달했죠. 사이즈 굉장히 큰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일반 렌탈 업체에 가서 옷을 빌리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 렌탈 업체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옷을 입으실 수 있는 거는 기증을 하신 분이 계셔서 그런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분의 사이즈를 가지신 또 다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스펙트럼이 좀 다양하거든요. 대여점들을 찾아가면은 입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저희한테 오시면은 빌리실 수가 있거든요. 손질까지 말끔히 거친 맞춤형 정장이 공유되는 순간. 이거 비증 받아가지고 저희가 라인을 다 수선을 해놓은 거예요. 올 때 집에 안 입는 거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공유는 또 다른 공유를 낳습니다. 들어가세요. 가져가실 때 이제 한 벌 가져가셨잖아요. 오실 때 이제 반납도 하시면서 한 벌 더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네, 종종 있으세요. 이제 청년구직자들은 없어서 빌리는데 저렇게 결혼식 가시는 분들은 사이즈가 갑자기 불어나서 못 입는 경우가 제일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젠가 입겠지 하고 몇 년 뒀는데 사실은 다시 입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그냥 기증해야겠다 이러고 갖고 오시는 경우 많으세요. 우리가 새 옷을 구매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버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친환경 정보 제공 사이트에 의하면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사용되거나 제품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물건은 단 1%. 만들어내고 사기 이전에 제대로 된 수명을 지켜줘야 하는 상황인 거죠. 절실하게 필요한 거구나. 네, 뭐 어떤 분은 정말 양복이 없어가지고 그냥 면접 안 가려고 했다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진짜 어떤 분은 또 딸 결혼식인데 본인이 입을 양복이 없어가지고 오신 분도 제가 뵀고요. 그런 거 보면은 네, 이런 곳이 계속 좀 필요하겠구나. 좀 뭐 어렵더라도 계속 좀 열심히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죠. 배고를 두 번. 전 직원이 매달려 손질한 말끔한 정장을 공유하는 데 지불하는 가격은 5,000원에서 2만 원. 사실 일반 대여 서비스에 비하면 10%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가격이죠. 하지만 이들이 열린 옷장을 성장시키려는 최종 목표는 개인의 자산 증식이 아닙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공유의 가치를, 이곳에 옷을 기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는 것이 이들의 바람이자 비전입니다. 저희가 판매가 아니잖아요. 판매라면은 그냥 물건이 이제 다 휘발성으로 이제 날아가고 없어질 텐데 대여가 된다는 건 이제 계속 한 자리에 이제 누군가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한 자리에 계속 이제 누적이 된다는 뜻인데 왜 예전에 도서관에서 책 빌려보면 도서 대출카드에 막 이력이 남는 것처럼 옷도 이제 어떤 사람들이 계속 빌려가게 되면 이야기들이 쌓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잘 묶어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단순한 옷 대여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재밌는 공유가 되지 않을까. 네, 이들이 이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이유는 정말 즐겁기 때문입니다. 시골 부모님의 쌈짓돈으로 마련한 첫 정장을 기증한 고학생. 그 행운으로 수십 번 면접 끝에 합격 소식을 전해준 청년. 이처럼 공유 경제의 중요한 가치는 공유를 넘어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 자체도 정말 모든 걸 내가 다 소유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게 누구나 다 부담스럽고 뭐 그럴 만한 공간, 뭐 여유, 돈 이런 게 다 점점 더 부족해지는 이런 사회로 흘러가니까 그 공유라는 게 뭐 저희 같은 이런 양복이니 뭐 차니 뭐 여러 가지 공간이니 이런 것들이 아마 점점점 이제 한번 이용해 보면 이게 되게 좋은 거구나. 내 생활에 훨씬 합리적인 거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니까 점점 좀 퍼져나가지 않을까. 시선을 끄는 행복한 미소. 이들이 더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것은 더 갖지 못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더 갖지 않아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적절하게 그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가치가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임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효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생산성은 올랐으나 만들어진 것 자체 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활용성 같은 경우에는 되려 형편없이 낮아지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현재 산업사회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지는 데에도 공유경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어떤 지구의 자원이라든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가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사회, 개인 그리고 지구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이 가장 커다란 미덕이 아닐까. 수많은 패러다임이 떴다 가라앉는 시대. 한때 누군가는 공유경제 역시 경기 불황에 찾아와 곧 사라질 트렌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공유는 거침없이 사회 전 분야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역시 짧은 시간 안에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5명 이상이면 어떤 분야든지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시대. 그림책 작가 협동조합 역시 그림책 작가 6명으로 시작된 조합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활동해오던 창작 그림책 작가들이 생존을 위해, 미래를 위해 뜻을 모으게 됐죠. 특히 작가뿐 아니라 기획자, 편집자, 마케팅 전문가까지 모여 그 의미는 남다릅니다. 창작 활동을 주로 이제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단체가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창작 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서 하다 보니까 콘텐츠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그 콘텐츠 생산하는 것 외에 다른 일들을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전반적인 업무들을 협동조합에서 하게 된다면은 뭐 작가들한테도 큰 비전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림책을 만들고 출판하고 유통하며 마케팅을 펼치는 것까지 힘을 모아 주도적으로 해내겠다는 목표와 의지가 담겨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작가들이 조합에 걸고 있는 희망은 침체된 그림책 시장의 부활입니다. 저출산에 따라서 그림책 소비도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소비가 줄다 보니까 창작 활동하는 그림책 작가들의 또 수익도 많이 줄게 되고, 그다음에 좋은 그림책을 많이 그려도 이게 팔리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그림책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창작 지원이라든지 출판하는 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세상에 이야기를 건네는 그림책. 하지만 지금 그림책 시장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태블릿 PC로 애니메이션을 보는 아이들. 이제 아이들도 부모들도 그림책을 찾지 않는 시대. 창작 그림책 작가들이 설 자리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그 좀 큰 단체에서 1인하고 그 작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또 협동조합이 같이 그 어떤 중간에 어떤 행정적인 거든 아니면 복지에 관련돼 있는 거든 저작권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좀 맡아서 해주고, 작가들은 열심히 작업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협동조합. 그 킨들 에디션하고 디지털 세상 속에서도 분명 그림책만이 지닌 아날로그의 감성은 필요합니다. 다만 다가가는 방법을 바꿔야 할 때죠. 조합은 바로 그런 변화하는 시대를 헤쳐갈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고민하고 찾아가는 구심점이 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림책만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정서를 전할 수 있도록 그림책 시장이 다시 숨쉬게 하는 길. 그 변화를 이들은 협력과 연대를 통해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작가가 직접 내 책을 들고 해외 시장으로 나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협동조합의 역할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작가들의 어떤 그림책을 전시하고 또 그 그림에 관심을 보이는, 그 그림책에 관심을 보이는 해외 출판인들에게 소개도 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이렇게 우리 책들이 그들에게 세일즈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게 되지 않을까. 여기 가치의 가치를 다시 찾으려는 또 다른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을 짓는 모든 과정에 조합원이 함께 참여하는 조합, 하우징쿱 주택협동조합입니다. 자기가 참여해서 자기가 짓고 또 자기가 검증받기 때문에 일단은 마케팅 비용도 안 들고, 그리고 그 세금도 약간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개발 이익을 자기가 가져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설회사가 공급하는 것보다는 10에서 20% 정도 가격이 쌉니다. 싸고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마당 삼아 그 옛날 우리들은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고 마을을 이루며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해마다 인구의 20%가 거주지를 바꾸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집은 뿌리도 터전도 아니며 그렇기에 이웃도 필요치 않게 됐죠. 이렇게 공동체성이 단기간에 파괴된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요. 한국처럼. 세상에 같은 아파트 사는데 위아래층 서로 인사도 안 해요. 옛날에는 그 산동네에서 판자촌에 살아도 커뮤니티가 살았었어. 소통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소위 일정 네트워크망들이 있어. 서로 아프면 아이고 할머니 아프시냐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사는 맛이에요. 사람이 꼭 이게 주거가 고급 주택이라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시대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은 바뀔 수 있다는 믿음, 자신이 살 집을 짓고 그 터전 위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만든 이 조합에는 바로 그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공유의 경제를 통해 가치의 가치를 나눈다. 우리 마을에 불고 있는 새로운 바람. 그 향기로운 변화는 이곳 화양동 느티마을에서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익 사업인 씨앗 카페를 씨앗 삼아 마을 주민들이 조합원인 서해적 협동조합, 느티마을 협동조합이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죠. 다른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자자들끼리 그 이득을 나눠가는 거라면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말 착한 투자가 되어서 그 이득금을 투자자들이 나눠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100% 다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선한 의미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했고,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렇게 이제 좋은 뜻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호응이 많아서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고. 카페는 이들 조합의 수입원이자 공유의 장이기도 합니다. 카페 한켠에 마련된 공유 서가. 이곳은 말 그대로 모두가 주인이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서가입니다. 물론 이 서가를 채우는 사람들은 있죠. 처음 카페를 열 무렵 조합은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서가를 분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사람들과 함께하고픈 책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가를 통해 공유되는 것은 책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뭐 잡지 같은 것들이나 그냥 인테리어로 책을 갖다 놓는데, 여기 카페는 신간도 많고 읽을만한 책들도 많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곳 서가에서는 책과 더불어 사람들의 이야기도 공유됩니다. 직접 얼굴을 대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서가를 꾸민 이들이 책을 읽어주길 바라는 이들에게 남긴 메모. 그들의 관심사를 함께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과 만나게 되니까요. 이게 각자의 책장에 있는 책들이라는 게 각자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방에 있는 책장들은 자기 관심 분야에 있는 책들이 마지막으로 남겨지는 최종적인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책을 처음에 이제 사 보다가 이 책이 되게 좋고, 근데 이 책이 만약에 좋지 않으면 이 책은 책장에 남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방에 있는 자기의 책장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책들, 자기가 정말 관심 있는 책들, 어떻게 보면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모아져 있는 공간이라는 거에 약간 저희가 이제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처음에 이 공유서에 대해 얘기를 할 때 단순히 책을 공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이 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개인의 스토리를 공유하는 공간이다라는 컨셉을 잡고 공유서가를 운영을 하게 됐어요. 우리 마을 우리 이웃의 이야기 그들의 생각과 만나게 되는 이곳 공유의 공간에서 나눔의 대상이 되고 있는 또 한 가지 그것은 다양한 생활용품들입니다. 그러니까 화양동이라는 공간 자체에 대학교가 크게 두 개가 붙어 있고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제 뻗어나가시면 출퇴근이 용이한 곳이다 보니까 1인 생활자들이 되게 많아요. 대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취를 하면서 회사를 다닌다든가. 근데 1인 생활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환경이라는 게 주로 이제 원룸이라든가 아니면 좀 상황이 어려운 고시원이라든가 하는 그런 그 작고 협소한 공간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시적으로 작고 협소한 공간에 살다 보니까 생필품들 중에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층들이 많다 보니 생활용품들도 젊습니다. 배낭부터 텐트, 최신식 전동 드릴까지 다양한 품목들. 무조건 기증받는 건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는 동안 이곳에 보관하고 필요한 누군가가 가치 있게 쓰면 됩니다. 시골에 어느 집에 좋은 뭐 농기구가 들어오면 그거는 동네 공유 물품이 되었잖아요. 아무나 빌려다 쓰고 또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무 우리 그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던 것인데 급격히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또 너무 이제 그 물질 사회가 막 이렇게 만연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화가 잠깐 사라진 듯 하지만 공유 마루를 가득 채운 물건들. 앞집 아주머니는 벽장 속 제기용품을 가져왔고 옆집 김대리는 여자친구가 생기면 쓰겠다 사둔 캠핑 장비를 뒀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그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죠. 실질적으로 뭔가를 구매할 때 많은 돈을 들여요. 많은 돈을 들여서 실질은 1년에 한두 번 쓰고 그렇게 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너무나 이건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공유라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기가 쓰지 않을 때 남한테 빌려줄 수가 있고 또 자기가 필요한 것을 남으로부터 이렇게 빌려서 요긴하게 쓸 수도 있고 해서 너무나 필요하다는 건 주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은 습관화가 돼 있지 않아서 이곳은 절반의 가능성, 절반의 문제를 지닌 마을입니다. 좋은 토양을 지닌 곳인 반면 유흥가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박혀있던 곳이죠.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온 곳이 마을연구소. 카페를 처음에 만들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오픈을 하고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드는 중간의 역할에서 주민들이나 실제로 하기 힘든 부분을 저희 연구소가 이제 지원을 하고 서포터를 하고 그리고 이 화양동이라는 마을에 이제 어떠한 그 가치를 가지고 또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이제 살기 좋은 마을, 행복한 마을을 만들까라는 것을 같이 논의를 하고 중간에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인큐베이팅을 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협력 속에서 문화가 흐르고 향기가 흐르는 아름다운 마을. 함께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모아졌고 속속 작은 결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마을을 생각하는 친환경 축제. 마을 주민들이 함께 기획하고 준비해온 에코프렌들리 축제 역시 그 결실의 하나였습니다. 모여서 뭔가를 한번 해보자 아니면 뭔가를 하고 있네? 라고 했었을 때 나도 해보고 너도 해봐서 같이 이제 인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안면을 트게 되고 그거에서부터 공동체가 다른 게 아니라 나만을 원하거나 그냥 우리 집 그냥 나는 이 마을이라는 이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그냥 내 방, 내 집만이 아니라 내 옆집 혹은 내 마을을 생각하게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협동조합이나 이 마을 북카페라는 공간이 처음에 이들을 모으게 하고 인사를 서로 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그렇게 촉진을 시킬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페를 통해 모이고 그 속에서 책도 생각도 물건도 공유하며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향한 여정을 이어온 느티마을 협동조합. 사실 이들의 고민이 협동조합이라는 공유의 경제로 한 발 나아가기까지 쉽지 않은 조율의 시간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조합은 할인만 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결실을 맺은 것은 조금은 특별한 연대와 협력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행정기관의 전폭적인 지원과 주민들의 강한 의지, 그리고 연구소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느티마을 조합은 그 트라이앵글 위에 더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희가 이사회를 하면서 좋은 결과들을 도출을 해서 조합원들이 저희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결과물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에 이 사회적인 협동조합이 생겨서 저희가 참여를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러한 결과물이 와서 우리 생활에 이러한 편의를 주는구나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결과물을 보여줄 때 조합원들은 더 조합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저희가 그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단계를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회의도 자주 하고 자주 만나서 저희가 뭐 또 안건도 도출해서 논의하고 하는 것이죠. 아직 이들의 도전은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예요. 단 이제 후원금을 받되 기재부의 어떤 승인을 받아서 받아야 되는. 그럼에도 이들은 이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은 아니지만 더 크고 중요한 것, 나눔의 방법을, 협력의 기술을, 소통의 법칙을 배운 시간들. 그 시간이 흐르는 이곳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공익적인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특히 더 어떤 투명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매출에서부터 시작해서 조합원들이 내주신 소중한 출자금, 또 시에서 지원되는 국민의 혈세, 이런 것들이 정말 빈틈없이 잘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및 이들의 이정표는 내가 아닌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이들의 시계는 오늘이 아닌 내일로 맞춰져 있습니다. 느티마을 사람들의 삶은 행복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시골에 마을 잔치를 하면 모든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뭐 담소도 나누기도 하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이렇게 협동적으로 많이 이렇게 일을 갖고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렇게 이 마을 활성화가 되면서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됐어요. 마을이 살아있다는 느낌, 도시 속에서 찾아보지 못한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선배들이 보내는 따뜻한 응원이었습니다. 나에게는 필요 없는 것, 누군가에게는 가치 있는 것. 생각지도 못했던 고마운 손길이었죠. 마음 놓고 달릴 수 있어서 행복한 길.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희망. 같이 어울려 사는 즐거움을 짓게 해주는, 가지지 않아도 행복한 삶. 함께 나누어서 행복한 삶. 우리는 지금 공유합니다. 제가 뭐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엄청 큰 도움이 되리라고 사실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그런 활동들이 기존의 이제 그런 소유 중심의 그런 문화에서 좀 자연스럽게 공유 중심의 문화로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그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평등해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공유에 대한 의미는 많은 사람들은 많이 내놓고 적은 사람들은 적게 내놓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들. 사실은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도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한다면 인간이 중심이 되는, 자본도 중심이 되지만 인간이 더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조금 덜 가지더라도 서로 나누고 서로 같이 쓸 수 있는 형태로 간다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작용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한테 뭔가가 돌아가는 그런 자본주의 중심의 어떤 좀 좋은 점은 좀 보강할 수가 있고.